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내 통장은 항상 제자리인가요? 절약도 해봤죠. 커피도 줄이고 외식도 줄이고 유튜브 프리미엄도 끊어봤어요. 그런데도 매달 월급날이 지나면 남는 게 없고 투자도 해봤는데 수익률은 기대 이하고 주변에 나보다 덜 노력하는 것 같은 사람이 어느새 아파트를 사고 차를 바꾸고 있어요. 이 상황이 익숙하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왜냐하면 문제는 당신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전략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의 사다리에 올라타라입니다. 저자는 닉 매기울리. 전 세계 5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저스트 킵 바잉을 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전작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전작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다뤘다면 이 책은 지금 당신의 위치에 따라 전략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훨씬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자 닉 매기울리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과 파산을 경험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빈캔을 주워서 재활용 환급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지금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 환경에서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했고 뉴욕에서 투자 전문가가 됐고 현재는 리톨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최고 운영 책임자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가 부자가 된 건 운이 좋아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그는 직접 부의 사다리를 밟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수만 가구의 금융정보를 40년에 걸쳐 분석한 결과물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부의 게임에는 단계마다 완전히 다른 규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재테크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볼 때 대부분의 조언은 한 가지 방향을 가리켜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부동산을 사라, 절약해라, 복리를 활용해라. 그런데 이 조언들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인가요? 순자산이 100만 원인 사람에게도 10억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닉 매기울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호하게요. 그는 순자산을 기준으로 부를 6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순자산 1만 달러 이하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00만 원 이하예요.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저자는 2단계에서 투자를 먼저 생각하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고 말해요. 2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소득을 늘리는 것. 그리고 저자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해요. 순자산의 0.01% 지출 법칙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지출 결정을 내릴 때 내 순자산의 0.01%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1단계에서는 그게 약 $1, 우리 돈으로 1,000원 정도예요. 이 금액보다 크게 느껴지는 지출은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죠. 단순해 보이지만 이 법칙 하나만으로도 소비 패턴이 확 달라집니다. 2단계는 순자산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입니다. 2단계의 핵심 키워드는 교육과 스킬이에요. 저자가 2단계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소득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는 데이터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어요. 가장 덜 부유한 고소득층이 가장 부유한 저소득층보다 약 4배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결국 소득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소득이 내일의 자산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자신의 순자산 1%에 해당하는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그게 어떤 일이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업이든 아르바이트든 내 전공과 다른 일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자존심보다 다음 단계로 올라서는 발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3단계입니다. 순자산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 이 구간에 진입하면 저자는 비로소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라고 말해요. 흥미롭지 않나요? 1단계에서도 2단계에서도 투자가 핵심이 아니었어요. 저자는 2단계를 외식의 자유가 생기는 구간이라고 설명해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가격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됐다는 의미죠. 그 여유 자원을 이제는 투자로 전환할 때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장기 분산 투자, 인덱스 펀드, 복리의 힘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단계나 2단계일 때부터 3단계 전략을 쓰려고 해요. 주식을 사고 ETF에 투자하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3단계 이전에는 소득을 키우는 게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이제 4단계입니다. 순자산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2단계에서 저자가 꺼내는 카드는 바로 창업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매우 솔직한 경고를 합니다. 창업은 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사업하지 말라고요.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도 인터뷰에서 다시 사업을 하라고 한다면 절대 안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창업가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업은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저자가 데이터를 통해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3단계에서 45단계로 도약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자기 사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포트폴리오가 커질수록 직장 월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한계를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창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단계, 6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일론 머스크의 순자산이 250억 달러에서 3,400억 달러로 급증한 시기가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이틀마다 10억 달러 이상 자산이 늘었습니다. 초당 6,000달러씩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단순히 테슬라 주가가 올라서만은 아닙니다. 그가 자신이 통제권을 가진 사업에 자산을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찰리 멍거는 세상을 떠나기 몇 주 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아니라 수조 달러를 벌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요. 당시 그는 이미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존 D. 록펠러,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합니까? 록펠러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어요. 조금만 더요. 이게 부의 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심리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 이야기를 단순히 부자들의 탐욕을 비판하기 위해 꺼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훨씬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부를 쌓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저자는 책의 후반부에서 이 질문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는 금전적 부 외에도 사회적 부, 정신적 부, 신체적 부, 시간적 부라는 4가지 차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경력 초기에 너무 돈에만 집중했더니 오히려 비금전적인 것들의 가치를 일찍 깨달을 수 있었다고요. 친구와의 시간, 가족과의 여행, 매일 하는 운동. 이런 것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돈 자체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이 가능하게 해주는 선택들이 행복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닉 매기울리가 이 책을 통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부의 사다리를 오르는 전략을 알려주는 것 너머에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 목적지를 제대로 알고 달리고 있는 건가요? 그 답은 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직접 읽어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자가 데이터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도달한 결론은 제가 여기서 한두 마디로 요약해드리기가 솔직히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읽는 사람마다 다른 지점에서 다른 울림을 받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 출간일은 2026년 4월 10일이고 출판사는 RH 코리아입니다. 장르는 재테크, 투자 가이드, 자산관리 분야 도서예요. 이런 분들께 특히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재테크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하는데 자산이 늘지 않아 답답한 분, 자신의 현재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싶은 분, 그리고 단순히 돈 버는 방법이 아니라 삶 전체에 균형 있는 성장을 원하는 분들께요. 전작 저스트, 킵, 바잉을 인상 깊게 읽으셨던 분들도 이 책에서 훨씬 더 입체적인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이런 책 콘텐츠를 앞으로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지금 부의 사다리 몇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남겨주세요. 솔직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저도 읽고 답글 드릴게요.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가 모이면 여기 오는 분들 모두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